지금 3학년이라 하더라도 이제 포기하지 마시고 이렇게 비교과에 대한 부분을 갖다 대학들의 평가 관점에 맞춰 준비하신다고 한다면 뭐 1, 2학년 거 부족했는데 3학년과만이라도 이렇게 하면은 자, 오늘은 대학 수시 설명회에서 일반고도 비교과가 좋으면 내신 1, 2등급을 갖다 극복할 수 있다고 발표를 했죠. 입시 결과를 발표했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오늘 좀 분석을 해드릴까 합니다. 이렇게 이건 저희 자료가 아니라 대학이 발표한 자료죠. 아주대 의예과도 일반고 2.01등급이 합격한 사례가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한양대도 상경계열에 일반고도 3.73등급이 합격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한양대 상경은 되게 인기학과죠. 이렇게 실제로 저희 같은 경우도 내신 1, 2등급을 갖다 극복하고 합격한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3학년이라 하더라도 이제 포기하지 마시고 이렇게 비교과에 대한 부분을 갖다 대학들의 평가 관점에 맞춰 준비하신다고 한다면 뭐 1, 2학년 거 부족했는데 3학년과만이라도 이렇게 하면은 뭐 한 등급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0.5등급 이상은 저는 커버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이제 배치 상담이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작년에도 굉장히 아쉬웠던 것이 뭐냐면 3학년 1학기 내신 성적까지 다 나온 다음에 배치 상담을 받으시려고 하니까 어차피 내신은 다 나왔지만 비교과 같은 경우는 이미 그때는 이제 학생부가 대부분 다 뭐 수행평가도 발표하고 이미 자기평가서도 내서 이미 다 기재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보면은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죠. 비교과에 의해서 이렇게 내신 한두 등급을 갖다 커버할 수 있는데 비교과가 부족한 사례가 있어서 지금 많이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1, 2학년 학생부가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3학년 학생부만이라도 잘 채운다고 한다면 그래도 내신 0.5등급 이상은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내용 갖고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 대학들이 발표한 입시 결과를 좀 보여드리고요. 과연 어디까지 합격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일부만 이제 뭐 연대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의대, 경북대 의대라든지 아주대 의대, 가천대 의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학종에서 내신보다 중요한 것은 이수 과목과 비교과다. 그래서 대학들의 평가 관점, 대학들 평가 요소를 다시 한번 짚어보고 그래서 대학의 평가 요소에 맞춰 내신을 극복하고 합격한 학생부 사례는 무엇인지, 비교과의 사례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학들이 발표한 입시 결과를 갖다 보기에 앞서서 이게 이제 경희대 교과 지역균형 전형이죠. 경희대 교과 지역균형 전형은 제가 메디컬 설명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내신이 700점이고 그 다음에 비교과가 300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교과가 300, 서류평가가 300 들어가죠. 근데 대학들의 평가 관점을 본다고 한다면 1등급하고 1.5등급의 점수 차이가, 실질 점수 차이가 얼마라고 되어 있죠? 8.96점이죠. 근데 여기서 종합전 서류를 보면 AA와 AP. 그러니까 서류가 한 단계 차이면 얼마가 되죠? 9점 차이예요. 그러니까 교과에서 지역균형에서 서류평가가 30% 들어가지만 서류평가 하나 차이는 얼마가 된다? 내신 0.5등급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하면 서류평가가 30% 들어가는 데도 이런데 서류평가가 100% 들어가는 학생부 종합은 어떨까요? 이거보다 더 차이가 나겠죠. 이만큼 이제 비교과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비교과에 대한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어떤 크게 비중을 차지한다는 얘기겠죠. 뭐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했던 말씀드렸지만 한양대에서 학생부 종합전형, 한양대 PT죠. 학생부 종합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이건 일반고입니다. 일반고의 1.1등급 대와 2등급 대는 유사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자연에서 의예과를 제외하는데 일반고 최종 등록자가 제일 잘하는 학생은 1.07이었고 1.3과 1.9에 70%가 몰려있는데 일반고에서 얼마? 3.98. 그러니까 3.98을 하면 우리가 특목고 자사고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일반고도 합격한 학생이 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 인문도 얼마가? 일반고에 3.58 등급이 합격한 사례가 있다라는 거죠. 상경은 다 인기학과죠. 경영학과, 파이낸스 경영, 경제금융학과 이런데 여기도 얼마죠? 일반고 최종 등록자에 3.73 등급이 합격한 사례가 있다라는 거죠. 이걸 보면은 거의 내신을 갖다 2개 등급을 갖다 극복하고 합격하는 사례에 대해서 대학이 발표한 자료죠. 자, 한번 연대 한번 살펴볼까요? 연대 저희가 이제 저희들의 합격자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서 한번 넣어봤는데요. 의예과가 50% 컷이 1.12였고 70% 컷이 1.18이었는데 휴브레인 합격한 학생 1.2등급대가 일반고 학생입니다. 이건 추합도 아니라 최추합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고에서 1.2등급대가 합격한 학생이 있고요. 신소재공학부도
50% 것이 1.82, 1.97이었는데 2.1등급 대 일반고 학생이 합격한 사례가 있고요. 디스플레이 융합공학과 같은 경우는 4.6등급대, 식품영양학과는 4.1등급대, ISE는 2.0등급대, 경영학과는 1.8등급대, 경제학부는 3.0등급대, 하스는 2.4등급대인 학생이 합격한 사례가 있죠. 그러니까 3, 4등급대야 대부분 다 특목고 자사고겠지만 이렇게 1, 2등급대 학생들은 대부분 그 일반고 학생이었던 이런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비교과가 좋으면 내신을 많이 보는 연세대학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비교과에 의해서 합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경북대를 보시겠습니다. 경북대 요번에 2024년도 입시 결과죠. 그러니까 의대 종합의 그 일반 학생이죠. 그러니까 일반 학생,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죠. 의대니까. 그런데 50% 것이 1.83이고 70% 것이 2.13이었죠. 근데 휴브레인에서 1.7등급대인 학생이 합격한 사례가 있고 2.4등급대인 학생이 합격한 학생이 있죠. 그러니까 2.4등급이야 전국 단위 자사고였지만 나머지 이렇게 이제 그 종합 지역 인재 1.8등급대나 이런 학생들은 1등급대 이런 학생들은 이제 이게 일반고 학생들이었죠. 그 지역 인재도 50%가 1.50, 70%가 1.63 이렇게 됐죠. 치대 같은 경우도 50%가 1.86, 그 다음에 지역인재 치대인데 70%가 1.90인데 2.0등급대가 합격한 학생이 있고요. 약학과 같은 경우에도 지역인재에서 50%가 2.38, 70%가 2.51이었는데 얼마가 합격을 했죠? 2.3등급대 일반고 학생이 이렇게 합격한 학생이 있죠.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메디컬 같은 경우에도 비교과가 좋으면 내신을 극복하고 이렇게 합격한 사례가 있죠. 뿐만 아니라 이제 아주대 같은 경우도 아주대 학교 설명회에서 아주대 일반고 같은 경우, 의대 같은 경우는 일반고가 50%, 특목고 자사고가 50%라고 얘기를 했죠. 약대는 일반고가 80%, 이제 특목고 자사고가 20%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아주대에서 발표한 자료죠. 의대 같은 경우 일반고가 이제 평균이 1.27이었고 최저 2.0. 저게 일반고 최저죠. 그러니까 자사고는 평균이 1.9였고 최저가 2.49죠. 저희가 합격한 학생 보면 1.66등급인 학생이 있고 2.46등급이 아주대 의대에 합격한 학생이 있죠. 그러니까 저희 학생들 보면 다 이렇게 이제 일반고하고 자사고 내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합격한 학생이 있죠. 마찬가지로 가천대 같은 경우에는 가천대가 이렇게 얘기했죠. 가천대 의예과 특목고 자사고 지원자는 50%였지만 합격자는 50%였다. 그러니까 일반고와 자사고의 합격자 비율이 비슷하였고요. 휴브렌에서도 가천대 1단계 합격자 작년에 982명이 지원해서 80명 1단계 뽑았는데 그중에 8명이 저희가 1단계 합격자인데 그 4명이 이제 일반고였죠. 이거 보시면은 요 의대와 약대 가천대가 발표한 3포도를 갖다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러면 이제 휴브렌 합격자가 의대를 보면 1.58, 1.72, 2.02, 2.46, 2.9등급대 이렇게 이제 합격한 학생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이제 확실히 내신을 극복하고 합격한 학생들이 있죠. 약학과 같은 경우에도 어떻죠? 이렇게 약학과 같은 경우도 저런 3포도 2등급 초반 때까지 일반고겠죠? 2등급 중후반부터 이제 특목고 자사고인데 1.87, 2.9, 4.12등급이 이렇게 합격한 학생이 있죠. 요것이 이제 가천대 의대와 약대에서 제가 합격한 사례니까 충분히 어디냐면 의대 약대에서도 그러니까 비교과가 좋으면 이렇게 합격한 사례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시 결과를 보셨고요. 학종에서 내신보다 중요한 것은 이수 과목과 비교과다 그랬죠. 그래서 서울대학교도 대입정책 포럼에서 얘기한 게 학생부 이수전형 수시모집 종합영역평가 심층화에서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뭐죠? 학생부 이수네요. 그 다음에 성취도 학업수행, 세특이나 이런 내용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연대, 중앙대, 경희대가 발간한 학생의 진로 선택 과목, 학생의 선택과 대학의 평가에서도 보면 뭐죠? 과목별 성취도, 성취도별 분포비율, 원점수, 과목 평균, 이수 단위 등을 활용하고 공통 일반 선택 과목은 등급에 따른 평가, 내신 위주의 평가보다도 제일 높았던 게 뭐죠? 진로 선택 과목 이수, 과목 수고, 그 다음에 과목별 난이도 및 수준 위계고, 그 다음에 전문교과 이수 여부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가 독보적 1등이죠. 너 무슨 과목 이수했냐? 근데 양도 본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세특이죠. 그래서 또 연대, 중앙대, 경희대가 발표한 뉴 학생부 종합전형 공통평가 요소 및 평가 항목에서 보면 이수 과목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하죠. 전공과 관련된 과목을 적절하게 선택하고 이수한 과목은 얼마나 되는가? 전공과 관련된 과목을 이수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노력을 하였는가? 예, 공동교육과정 온라인 수업,
소인수 과목 등을 언급을 하고 있죠. 이 책자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전공과 관련한 과목을 얼마나 이수하였는지도 평가한다. 이수 과목 수와 이수 단위의 적정성 등과 같은 양적 측면도 평가 대상이다. 그러니까 공동교육과정 얼마나 들었나, 소인수 과목 얼마나 들었나 이런 양도 평가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다음에 대학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희망 전공과 관련하여 적절하게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학교에 개설 과목이 없는 경우 공동교육과정 온라인 수업, 동아리 독서 등 개인적 학습 노력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대면이든지 비대면이든지 관계없이 학교가 개설하지 않은 희망 전공 관련 과목을 공동교육과정으로 찾아 듣거나 난이도나 수준이 높아 수강을 회피하는 소인수 과목을 수강한다면 학습 태도와 의지를 높이 평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서울대학교가 이제 자기소개서가 없어졌지만 자기소개서가 있었을 때 서울대학교 PT죠. 서울대학교가 이렇게 언급을 했죠. 생명과학원을 배우며 신경계와 고통의 밀접한 관계를 알게 되면서 좀 더 공부하고 싶었으나 자세한 설명이 없었고 생명과학 2에도 신경계에 대한 단원이 없어 이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 고급 생명과학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학교에 수업 개설을 건의했으나 신청 인원 수가 부족하여 수업 개설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결국 인터넷과 전문 서적을 찾아 읽어보며 지식을 얻을 수밖에 없었는데 내용이 어려워 제한된 내용의 보고서를 동아리 내에서 발표하는 것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무슨 뜻이죠? 네가 고급 생명과학을 갖다 이수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면 스스로 인터넷, 대학 무크 강의 듣고 전문 서적 찾아 읽어보면서 공부하라는 얘기죠. 그 공부한 내용을 동아리 내 등에서 발표해라 이런 뜻이죠. 이렇게 해서 공동교육과정이나 소인수 과목을 이수할 것이 안 된다, 여건이 안 된다면 스스로 전문서적 등을 읽으면서 공부하라는 과정을 나타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도 보시면 이제 학업연, 이제 이수 과목에 대한 언급을 했고요. 서울대학교에서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창의적 체험 활동인 자율 동아리 진로 활동 등의 학업 관련 우수성이 나타난다면 평가할 수 있다. 이건 나타나지 않는다면 평가하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창체나 그 다음에 그 수업 내용을 실학습하기 위해서 내가 전문 서적을 찾아 읽을 수도 있고 이런 얘기였죠. 전문 서적을 읽으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쓰는 것보다는 한두 가지 동기화 과정을 통해서 심학습한 과정을 나타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업 내용 이외에 수업 내용을 넘어서 그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찾아서 공부하는 이런 세트, 그러니까 시작은 수업 내용에서 해야 돼. 교과 수업 내용에 교과 수업 내용을 넘어서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찾아서 깊이 있게 공부하는 과정을 나타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런 PT는 제가 하도 많이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번에 뺐거든요. 그래서 말로만 정리해드린 거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게 일시적 경험이 아닌 지속적인 노력의 과정이 나타나는가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학습한 내용을 여러 맥락 속에서 다면적,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사고하세요. 이게 이제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서에 있는 내용인데, 요번에 경희대 메디컬 설명에서도 학업 역량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내용적 연계성, 학생의 자질과 역량이 기록상 일맥상통하는지, 영역 간 연계성, 학생부 여러, 교과, 비교과, 영역 간의 연계가 나타나는지, 수직적 연계성, 저학년부터 고학년까지 활동 기록이 연계가 되는지, 수평적 연계성, 동일학년에서 다른 과목 활동과 연계가 나타나는지, 그 다음 교사 간 연계성,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바로 서울대학교에서 얘기하는, 그죠? 학습한 내용을 여러 맥락 속에서 다면적,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사고하세요 하고 같은 이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모든 대학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부분들은 다 똑같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취지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학생부가 뭐냐면 그 활동이 아니라, 전공 관련 활동이 아니라 나 대학에 들어가서 이론 수업을 따라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어요라는 학습한 내용을 보여주는 것이 제가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대학의 평가 요소에 맞춰 내신을 극복하고 합격한 학생부 사례를 갖다 일부 보여드리면 이런 내용이 있죠. 기하, 이제 수업 시간에 배운 벡터에 다가가고자 관련 도서와 자료조사를 통해 벡터를 활용하여 입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하기 위해 외적 벡터 공간 등의 개념을 추가 학습한 후, 전하를 띈 입자로 구성된 개의 벡터에 대해 탐구함, 화학 시간에 학습한 쌍극자 모멘트를 벡터 값으로 재해석하고 벡터의 합성으로 구해 분자의 극성 유무를 판단함, 또한 무극성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가 0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배울 당시 잘 와닿지 않던 메테인의 결합각을 비롯하여 중심 원자 주변의 전자쌍의 수가 5, 6인 분자의 결합각을 내적을 이용해 구함. 나아가 현대인을 위한 물리 2의 수강을 통한
스핀과 쌍극자 모멘트에 대한 학습을 바탕으로 쌍극자가 외부 전기장에 의해 받는 돌림을 벡터의 외적으로 나타내고 핵자기 공명과 MRI 원리에 대해 탐구함. 2차 곡선 단원에서 X1이 2차 항이지만 이를 갖는 2차 곡선은 다루지 않는 것을 주목하여 해당 항을 갖고 갖지 않는 2차 곡선들 간의 관계를 2차 형식의 대각화와 좌표계 회전의 대응을 통해 분석함. 또한 2차 곡선의 일반형의 개수들 간의 관계를 파악해 개형과 회전 각도를 구하는 식을 도출함. 어떻죠? 굉장히 이렇게 이제 기하지만 기하 한 과목에 머무르지 않고 기하와 화학과 물리에 대한 어떤 융합적인 어떤 깊이 있는 학습과 탐구 과정을 나타낸 이런 이제 세특을 갖다 융합적 사고를 나타내는 세특의 사례죠. 또 하나 이제 융합적 사고를 보면은 이렇게 자율활동이죠. 2학년 동아리 면역 항암제 탐구, 전공도서 암외생물학을 참고해 면역 체계 종양 면역 감시 기능과 악성 종양의 종양 면역 편집 효과 사이의 균형이 암 발생 여부의 주요한 기전임을 이해하고 수학적 사고와 적분 시간에 탐구한 미분 방정식을 활용하여 암 면역 시스템의 예측 도구로서 수학적 모델링을 탐구한 보고서를 제출함. T세포와 암세포가 포식자와 피식자의 관계를 가짐을 유추하고 도서 생명과학을 위한 수학원을 참조해 암 면역 시스템을 로트카-볼테라 방정식으로 모델링함. 종양 면역 감시 및 편집 상황을 모델에 적용함으로써 악성 종양 발생 여부 예측을 상미분 방정식을 통해 보여주며 인체 내 암과 면역 체계 간 상호작용에 대한 심화적인 이해를 얻을 수 있었다고 밝힘. 이게 자율활동인데 어디죠? 전공도서 암외생물학을 읽고 수학과 생명과학의 융합적인 탐구를 한 어떤 그 자율활동의 융합적 사고를 나타낸 사례였죠. 또 하나 융합적 사고를 나타내는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상경계열의 경영 분야의 이제 그 3학년 진로활동을 하나 보시면 관심 분야인 기업재무관리에서 CFO는 기업재무 재영역과 고용 형태, 성과급 지급 등의 결정에도 권한을 가짐을 파악함. 노사 갈등 관련 보도를 접하고 기업 경영과 관련해 사회적 갈등 해결 방안을 모색해봄. 외부 변이를 노사 갈등과 동종사업 내 기업 격차로 설정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해결 방안에 관심을 가짐. 사회문화 교과에서 학습한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을 바탕으로 전공심화 독서활동에서 BOK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정책, 해외 사례 및 시사점을 탐독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기업의 VC를 감소시킬 수 있지만 FC를 증가시켜 의사결정의 제약 조건이 경직됐다는 결론을 도출함. 사회적 갈등을 줄이면서 파레토 효율성을 충족하는 방안으로 임금 피크제, 연공급여에서 성과급여 체계로의 전환을 제시함. 이러한 인적자원 관리에 대한 관심으로 기업의 내부 변이 통제 중 근로시간 및 최저 고용에 대한 탐구를 계획함. 특히 확률과 통계 교과에서 학습한 순혈과 조합의 원리를 이용해 24시간 가동되는 제조라인 운영 시 노동인력 규모와 배치의 최적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가정을 세움. 연구자료 TS 제약하에 인력 최소화 문제에 대한 근사 최적화를 탐독하며 인력 최소화를 목적식으로 TSF를 갖다 제약시로 설정해 근무 배치표를 수학적 원리로 나타냄. 고용인원 배치를 위해 중복순혈과 중복조합을 이용해 중복 근무 가능한 경우, 불가한 경우를 비교한 결과값을 도출함. 효율성 최대화라는 경제학의 이론적 토대에서 경영의사 결정을 수행하여 원가 통제만큼이나 자원 배치 통제가 중요하다는 깨달음을 담은 감상문을 제출하며 자신의 진로를 구체화시킴. 어떻죠? 이런 부분들도 일시적 경험에 계속 지속적인 노력의 과정이 나타나 있죠. 3학년 진로활동이지만 사회문화 교과에서 학습한 내용과 연계했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뭘로 연결했죠? 또 수학과 연계해서 확률과 통계에서 학습한 수련과 연계해서 교과 간 활동 간 연계를 통해서 일시적 경험이 아닌 지속적인 노력의 과정을 나타냈죠.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다 내신을 극복하고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뭐 3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론 내신을 갖다 계속 또 올리려고 내신도 마무리해야 되고 수능 최저도 맞추려고 해서 노력도 해야겠지만 마찬가지로 수능 최저 내신만큼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이제 이렇게 이수 과목과 비교과다. 그래서 이수 과목은 이미 다 지났는데 어떻게? 그러면 아까도 뭐라고 했죠? 대학에서는요. 스스로 공부한 과정을 나타내라고 했죠. 그래서 내가 이수 과목이 부족하다고 하면 스스로 공부한 과정을 창체라든지 세특에 나타내서 이렇게 내가 소인수 과목이 부족했지만 나 이렇게 스스로 공부했어 라는 걸 나타내고, 그리고 비교과의 동기화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일시적 경험이 아닌 지속적인 노력의 어떤 심학습한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좀 내신을 극복하고
합격하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